안녕하세요, 소우토원입니다. 오늘은 BMW iX40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 살고 있는 40대 김욱중이라고 하고요. 현재 iX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iX40 모델이고요. 현재 326마력의 62토크, 전비는 3.9라고 하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네. 가격은 1억 2,200인데 선납 30%를 넣어서 현재 한 달에 내고 있는 게 168만원. 몇 개월 기준일까요? 50개월입니다. 50개월. 60개월. 60개월 기준. 잔존 잡혀 있나요? 잔존이 있습니다. 몇 프로 잡혀 있나요? 거의 40%? 보통 이제 리스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잔존 풀로 잡으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 차는 보험료는 얼마 나오나요? 보험료는 지금 S사 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보험료가 지금 배터리 특약이 있어서 좀 네. 비쌉니다. 230. 할인율이 지금 제가 없는 게 네. 전에 짜잘구라는 사고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거보다 싸게 아마 가입하시겠지만 저는 그 가격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또 배터리 특약이 있군요. 배터리 특약이 보호 좀 때문에. 비싸더라고요. 얼마 정도 추가되던가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동급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네. 대부분 전 한 170 정도 나왔었으니까 네. 30 정도 특약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차량 판지는 얼마나 됐나요? 12월 달에 차량을 받았으니까 5달 정도 주행거리는요? 3,800km 탔습니다. 데일리로 안 타시나 봐요. 아니요, 제가 해외로 좀 나갈 일이 많아서 공항에 많이 출연돼 있었고요. 아, 네네. 네, 출퇴근 거리가 또 짧아요. 제가 네. 8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행 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를 타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시네요. 그러면 이 차량 1회 충전 가는 거리 몇 네. 킬로 나올까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 재원으로는 313km라고 돼 있는데 충전을 80% 해보면 뜨는 건 310km가 뜹니다. 80%에서 네. 실 주행 거리는 그렇게 안 되고. 왜냐면 뭐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하다 보면 네. 전기를 잡아먹으면 당연스럽게 연비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넣었을 때는 뭐 한 10km씩 떨어집니다. 설마 막 1초당 10km씩 떨어지는 건 아니죠? 제가 밟았을 때는 체감상 제가 10km를 갔는데 네. 떨어진 건 100km 떨어졌습니다. 아, 10배 정도 네. 생각하면 돼요? 네. 펀 드라이빙으로 재밌게 탔을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네.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리면 어느 정도의 운전 재미가 있을까요? 제가 탔던 차로밖에 비교를 못 해드리겠는데요. GLE53 기준으로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더 재밌습니다. 아, 그거보다는 더 재밌다. 네, 적정 속도 이상까지는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힘 딸림 없이 쭉쭉 올라가고 이것도 이 정도인데 50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40도 이 정도인데 네. 50은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점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외관 디자인이 아닌가. 외관. 이건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다들 안 이쁘다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하셔서, 하지만 실제로 차량을 보신 분들은 다 이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웅장한데? 이쁜데? 멋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인터넷에 하도 악성 댓글들이 많아서 맞아요. 외관에 대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받아봤을 때는 이쁘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차주님도 처음에는 실제로 보기 전에 이거 왜 이렇게 생겼냐 이 생각 하셨었어요. 솔직히 깠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지금 이 차를 타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지금 실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BMW 라인업 중에서 가장 큰 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꿨을 때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불투명, 투명으로 약간씩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썬팅을 안 하고 네. 열 차단 PPF를 시공을 했는데 안 뜨겁고 평상시에는 애기를 태고 다닐 때 오픈을 해서 좀 보이게끔 하고 네. 다니는 편입니다. 투명도를 좀 낮춰서. 근데 진짜 크네요. PPF 하시는 사장님이 이렇게 큰 거 처음 봤다고. 저도 이렇게 큰 루프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개방감? 개방감. SUV 뭐 특징이겠지만 다른 차들보다도 특히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창문들이 굉장히 다 큼직큼직해요. 네네. 근데 아까 보니까 프레임리스던데요? 네, 도어 자체도 프레임리스고 단점은 2열이 이중접합이 아닌데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음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아, 나름대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두꺼운 걸 썼다. 네. 그럼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충전비가 아닐까요?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대부분 주유하면 한 14만원, 15만원씩 정도는 주유하는데 이거는 뭐 충전을 한 번 하게 되면 12,000원? 일단 그렇게 충전을 하면 300km 정도, 250km 정도 탄다고 치면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아닐까, 예, 가격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장점으로 뽑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지금 오디오도 버벌리키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질도 좋고 이게 4D가 지원이 됩니다. 4D요? 네. 이 시트에서 울려지는 그 음악이 네. 예, 진동이 있습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장점이라고 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는 간결해서 좋긴 합니다. 간결해서 누군가가 차량을 탔을 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간결해서 좋다. BMW 전체 모든 차량 다 통틀어서 이런 실내는 최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나오는 차량들은 이 똑같이 콕핏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첫 차량이기 때문에 이쁜 것 같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간적인 얘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간적으로는 애기랑 아내랑 이렇게 셋이 거의 타고 다니는데요. 넓습니다. 뒷자리 리클라이닝 기능이 안 된다는 거 단점을 빼면 엄청 편하고 시트의 이 안락함, 푹신푹신해서 허리에 예전에 부담이 갔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부담이 없는 정도? 장점도 있을까요? 전기차가 전기차 같지 않다는 주행 감각이라든지 이 지금 핸들이 이 육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핸들링을 했을 때 생각보다 편합니다. 처음에는 누가 핸들이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 동그란 게 더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 그리고 전기차는 전기차스럽다, 주행 감각을 많이 느껴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비교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전기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 네. 비교는 못해드리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내연기관 차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편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연기관에 타시다가 바로 전기차로 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도 내연기관 차랑 다를 게 없다 느끼신 거면 진짜 전기차에 대한 이질감이 없는 거죠. 이 B모드라고 하는 B모드를 넣게 되면 브레이크의 개입이 좀 많아져서 회생제동. 네, 회생력이 좀 많아져서 세져서 좀 세게 씁니다. 앞으로 많이 쏠리는 정도라서 네. 저는 그 B모드는 넣지는 않고요. 가끔 충전소를 가야 되는데 전기가 조금 남아있다. 위협을 느꼈을 때. 네. 그때 아니고서는 쓰지 않습니다. 단점으로 치자면 전 가장 불편했던 게 이 코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아직 iX 같은 경우에 코딩을 하지를 못합니다. 나오긴 했어도 네. 그 프로그램 자체를 못 뚫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옵션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안마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안마시트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예요? 저희 애기가 안마해줘도 이거보다 낫겠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안 쓰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의미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컵홀더의 위치가 네. 살짝 아쉽습니다. 운전하다가 이렇게 잡으면 편한데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기어봉도 이쁘긴 하지만 날이 좋은 날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반짝거려서 제가 가끔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저는 약간 불편하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타보신 분들만 아는 거예요. 네. 처음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이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래 타시는 분들은 이게 햇빛이 비쳐가지고 눈이 부시다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수납 공간이 약간 좀 적습니다. 선글라스 케이스는 찾아볼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이런 선바이저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뭐 확장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X7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iX에는 그런 옵션들을 뺀 게 상당히 좀 불만스럽고 특히나 2열이나 이런 쪽에 선쉐이드를 좀 이런 걸 네. 넣어줬으면 항상 제가 차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선쉐이드에 이렇게 아. 인색하신 건지 네네네. 제조사들이 차라리 저는 안마 시트를 빼고 그걸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고민을 해보실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단점 어떤 거 있나요? 다른 단점은 뭐 거의 기능적인 부분인데요. 아이드라이브 8세대로 넘어오면서 버벅거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7세대 뭐 이런 걸 제가 조작을 해보면 바로바로 화면 뭐 전환되고 작동되고 네. 했었는데 아이드라이브 8세대 이 버전이 버벅거립니다. 그리고 말씀도 드렸지만 네. 내비게이션도 3일 동안 무한 부팅 상태에 있었고 그게 프로그램상으로 약간 꼬여서 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던데 금방 해결은 됐지만 이틀 기다려서 받고 나온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는 분 통해서 빨리 한다고 한 게 이틀이고요. 원래는 그 어드바이저분 얘기하셨던 건 일주일 얘기하셨어요. 그 응대하는 방식이 네.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엄청 친절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줬었는데 저만 느끼는 걸
수 있지만 신경을 별로 안 써주네? 처리를 늦게 해주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점마다 틀린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방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늦을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그거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불통인데 뭐 일주일 기다려라 이런 네. 것들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근데 결국엔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단점들이 이 아이드라이브 8세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단점도 있을까요? 분리 버튼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다 몰아놓으면서 솔직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안 해봤던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약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에어컨 맥스 버튼 하나랑 비상등 버튼은 근데 또 왜 이렇게 작아요? 엄지손톱만 한 것 같아요. 가끔 찾습니다, 제가. 이번 IX의 지향점이 간결? 심플. 예, 심플 이런 거라고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공조기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휴대폰을 제가 거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는 이유가 공조기에 거치할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붙여야 되는데 붙이는 건 또 싫어해서 그냥 거치만 하고 있습니다. 요 에어벤트의 두께가 과장하자면 1cm 정도는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여기 그래도 꽂을 수는 있네요. 원래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다 충전을 하게 되면 휴대폰을 못 보게 되고요. 위에다 충전하게 되면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선으로. 선을 가운데다 넣어서 네. 그래서 거치대가 선 거치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서키즈 IX에 대한 문제만 낼 거고요. 문제를 맞추시면 첫 번째 문제는 스타벅스 커피 보내드리고 두 번째 문제는 탐던 세차용품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그것도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내볼게요. 첫 번째 문제 객관식 문제고요. BMW가 생산하는 전기 준대형 SUV인 iX는 CLAR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iX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량화에 더욱 신경을 쓴 탓인지 알루미늄과 카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iX40 모델의 환경부 기준 공차 중량은 어떻게 될까요? 1번 2215kg, 2번 2315kg, 3번 2415kg, 4번 2515kg.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2215kg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2415kg였습니다. 경량화를 신경 썼다 그러는데 2400kg라길래 네. 굉장히 어이가 없었거든요. 네. 경량화 하니까 2200 네. 생각하셨죠? 네, 당연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환경부 인증 키로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내볼게요. BMW의 순수 전기차 모델인 iX는 2018년 10월 파리 모토쇼에서 공개된 컨셉트카 비전 땡땡땡땡의 양산 모델입니다. 여기서 땡땡땡땡에 들어갈 컨셉트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힌트를 드릴게요. 주관식 문제는 제가 항상 다른 분들도 힌트를 드렸었기 때문에. 자, 이 차량의 이름이 뭘까요? 이 차량의 이름. IX죠. 이것까지 알려드릴게요. 네. 영어로 다음 뭔가요? 다음. X.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IXN? IXN이요? 네. 틀렸습니다. 들으시면 굉장히 어이없으실 텐데 정답 iNext입니다. iNext.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구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이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네. 대부분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걸 텐데 SUV에서 전용 플랫폼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2급에서 차량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은 없다라고 보고요. 전기차가 아니고 다른 차를 고민하신다면 많겠지만 SUV에서 이거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나. 충전하는 좀 압박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네. 좀 고민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차량은 참 이쁘고 가족끼리 어디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조용하고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너무 조용해. 나 잘게. 자녀분이. 네, 잘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조용하기 때문에 소음 부분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던 그런 전기차는 바뀌어가고 있는가 보다 라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고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연기관 차하고 좀 닮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뭐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고 네. 차량을 그냥 좋아하는 것 뿐이고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운전했을 때의 느낌을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울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